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뭘까요? 교도소는 기결수,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곳입니다. 미결수, 기결수도 쉬운 말은 아닌데요. 재판 중인 사람이 미결수, 재판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기결수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나누어져 있으나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구치소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인천 합의부 사건이라 인천 구치소에 있다가 항소가 되면 서울 고등법원으로 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통 구치소도 서울구치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판길에 출석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구치소에 있는 것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도 상고를 해달라는 의뢰인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가끔 가석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결수가 되면 어떤 교도소로 가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일단 형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 과정에서 조금씩 앞당겨 석방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무부 산하의 가석방심의위원회의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문상은 형기의 3분의 1 정도 경과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기간에 풀어주지는 않고 있고요. 80 내지 90% 정도 복역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변호사가 관여할 만한 일입니다만 기결수가 되면 어떤 교도소로 가게 되는지는 변호사들이 알기 어렵고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완전 행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서는 선의는 좋거나 착한 마음, 악의는 나쁜 마음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다릅니다.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윤리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점유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됩니다. 남의 것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것이 타인의 것임을 몰랐어야 하고 악의, 즉 그것을 알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계약관계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사기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 즉 선이라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아래 어디까지 미칠까요? 만약 끝도 없이 미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대편 나라인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건축기술의 발달로 지하의 지하철이나 지하상가가 상당히 깊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는 건물을 사고 싶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집사람이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광물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광물은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받은 광업권자만 채굴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천 형사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니 다시 설명드립니다. 2심이라고 전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심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고요. 참고로 제가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장을 했었지요. 1심 합의부에서 한 사건은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인천의 고등법원을 만들지는 않았고 서울 고등법원 인천 원의 재판부를 만들어서 사실상 인천 고등법원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상하게 형사사건은 인천 원의 재판부에서 하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과 인천지방법원의 유일한 지원인 부천지원의 형사합의사건의 항소심은 서울 고등법원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